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이제 살만한 계절이 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차서도 지났고, 물론 아직까지 낮으로는 덥긴 합니다만 아침 기온이 여기에 한 20, 오늘 아침엔 21도 정도 찍히더라고요. 매장 안에 온도계를 보니까 그 정도만 돼도 아주 좋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기도 하고 식물들도 슬슬 피어나기도 하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저희는 지금 벌써 한 열흘 전부터 제가 관수를 좀 충분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가을 상품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관수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댁에서 키우실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관수를 저희보다 아마 많이 줄이셨을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수를 막 줄여서 애들을 말려놨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안전하기 위해서 한참 말려서 여름을 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물을 훅 먹이시면 약간 식물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확 많이 먹이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줘가면서 애들을 깨워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 식물이 동형종이다, 하형종이다, 여름잠을 잔다, 겨울잠을 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딱히 신뢰가는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단수됐던 식물들을 물을 다시 주실 때는 약간의 적응기를 거치시는 게 제가 임상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낫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식물은요, 오늘의 주인공인 식물은 요 녀석입니다. 구갑룡이에요. 구갑룡.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지금 얘가 지름이 한 20cm가 조금 안 돼요. 이 정도 크기면요, 여러분 몇 년 됐을 것 같으세요? 몇 년 됐을까요? 대략 제가 현지에서 들은 걸로는 대략 한 80년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 쑥쑥쑥 키워낸 게 아니라서 그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구감룡은 커지면요, 아주 오랜 기간을 살고 커지면요, 제 몸통만해져요. 제 몸통만해지고, 제가 네덜란드 다닐 때도 여러 개를 봤는데 기본 뭐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뭐 200년 이렇게 된 애들이에요. 횟수가. 가격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는 비싸도 인정이 돼요. 그거는 비쌀 수밖에 없겠구나. 자, 작은 사이즈일 때는요, 구감룡은 이제 씨앗으로 번식이 가능하고요. 작은 사이즈일 때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재밌죠? 되게 밋밋하지 않나요? 껍데기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집니다. 귀엽죠? 구감룡 요 포트는 저희가 4만원 판매하는 포트거든요. 사이즈 한 5cm, 6cm 정도 될라나? 그래요. 지금이, 제가 왜 지금 구감룡을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보시면 이게 뭐야, 무슨 나무 기둥도 아니고 나무 줄기에 그냥 바싹 마른 것만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자, 요걸 보여드릴까요? 짜란. 고사리 같죠? 고사리 같죠? 여름이 끝날 때쯤부터 시작해서 얘들이 다시 이파리가 나옵니다. 여름이 끝나면서부터 새 줄기가 나와요. 고사리 이파리처럼. 그리고 얘네가 덩굴지면서 요렇게 보시면 덩굴이 지면서 파란 이파리도 착착착착 나와요.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푸릇푸릇한 예쁜 색이 나오고요. 걔네가 막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비처럼 덩굴이 지기 때문에 요런 거 위에다 모양 만들어 주시면, 어떤 분들은 하트 모양도 만들어 놓으시고 뭐 동그라미 모양도 만들어 놓으시고 하셔서 꾸밀 수도 있는 식물입니다.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관리하기 아주 편해요. 아주 편하고, 보통 가정집 베란다 이런 데서 키우셔도 아주 좋고요. 제가 올 초군요. 올 초에 이파리 거의 다 떨긴 구감룡을 저희 여자친구한테 토분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선물을 해줬거든요. 여자친구가 계속 이거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이파리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지금 여자친구네 집 것도 무사히 휴면기를 마치고 이파리가 나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커가는 게 보일 정도로 잘 큽니다. 아주 성장기는 아주 잘 커요. 물을 많이 필요하는 식물도 아니고요. 보통 다육식물보다 조금 덜 주셔도 괜찮아요. 워낙 척박한 데서 크기 때문에요.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요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는 제가 이렇게 구경만 시켜드릴 거고요. 아주 멋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분갈이는 하긴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만 그냥 키우겠습니다. 내년까지만 그냥 키우고요.
자, 요 녀석을 화분에 심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화분에 심어 볼지 같이 한번 보시죠. 구감용은 요 토분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토분, 요게 가격이 14,000원짜리 아주 저렴하고요. 사이즈 좋고요. 너무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구감용 하면 저도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엮인 사람도 많고, 제가 남아공 출장을 2번인가 3번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남아공은 정말 멀어요. 정말 멀어요. 보통 유럽 가는 시간보다도 한참 더 걸립니다. 더 걸려서 비행기를 2번을 갈아타고 남아공을 다녀왔고요. 그게 벌써 코로나 이전이니까 몇 년 됐네요. 거의 4, 5년이 됐네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남아공 그리고 나미비아 이쪽에서 식물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재밌는 게 거의 중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중국 사람들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거기는 화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센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상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중국으로 식물들 많이 보내요. 이런 아프리카 식물들도 그렇고, 코노피튬, 리톱스 종류들도 그렇고 워낙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진짜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갔어요. 내가 가봐야겠다, 여기를. 그래서 그때 농장 한 군데인가를 어떻게 구글링하고 막 알아봐갖고 갔죠. 가서도 막 찾아보고, 가서도 막 겨우겨우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으로 막 서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렌트해서, 심지어 거기는 왼쪽 운전이고 땅이 워낙 넓어갖고요, 막 몇백 킬로씩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연락 안 받으면 그냥 찾아가 보고. 그래갖고 막 고생을 하다가 한 군데 거래처를 뚫었어요. 한 군데 거래처를 뚫었고, 뭐 칼큘러스나 뭐 이런 거 친구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겁을 주더라고요. 남아공이 그 케이프타운 근처에 있는, 웨스턴 케이프란 주 근처에 있는 농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남아공이 되게 재밌어요. 다른 곳은 괜찮다. 치안 상태도 요하네스버그나 이쪽은 아주 안 좋고요. 케이프타운 쪽은 아주 좋은 관광지고요. 완전히 다른데, 요하네스버그 좀 막 총 들고 다니고 이런데요. 자기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나도 요하네스버그는 안 가, 막 이래요. 근데 식물에 관련돼서 케이프타운 쪽은, 웨스턴 케이프 쪽은 굉장히 까다롭다. 너 이거 수입 받으려면 네가 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거는 자기가 현지에서 발급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수료 이런 거 필요 없고 해주겠다고 해서, 고맙다, 해줘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현지에서 다른 농장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우리 농장으로 오려고 한다면, 그 중간에 만약에 식물 전담 경찰에게 걸린다면, 이때요, 식물 전담 경찰이 걔네한테 걸린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 네가 적절한 서류가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왜? 야생에서 채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아이들은. 그래? 벌금이 얼만데 했더니, 그때 그 아이가 얘기한 게 식물 하나당 몇만 원 수준이었어요. 식물 한 주당.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코노피튬 같은 거 요만하잖아요. 구감용만 해도 요만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경비 들여서 수입을 한다면 한두 개를 사겠습니까? 몇백 개, 몇천 개를 사오는 거거든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게, 스페인 애들이 걸려서 1억 얼마를 벌금을 냈고, 당시에 제가 소문으로 들은 거에도 한국 분이 걸려서 징역 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야, 그러면 해줘, 저 서류랑 해줘. 그래갖고 막 어떻게 준비를 해서 막 과정을 거쳐서 수입을 진행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신신당부했죠. 야, 흙 잘 털어야 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물이 들어는 왔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식물이 몇 종류가 들어는 왔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오긴 왔습니다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제 손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 중간에 한국분 다른 분도 엮여 있는데, 그분 얘기는 제가 따로 준비하도록 할 거예요.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라. 그래서 연락을 했죠.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할 거냐. 보상해줄게. 야, 내가 나중에 다시 보내줄게. 이러더니 연락이 끊겨요.
근데 뭐 이런 일은 흔해요. 사실 수출 수입에 관해서 이런 일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갔고,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나고 제가 다시 연락을 했거든요. 연락을 또 안 받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궁금해갖고 그 동네에 다른 농장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다 연락을 했어요. 야, 여기 나랑 거래했던 앤데 얘 왜 연락 안 받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너도 당했니? 이러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야? 걔 징역 갔어, 사기로.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중국인이고 한국 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처럼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물건을 제대로 안 보내주고 돈만 받아먹고 이런 짓을 얘가 몇 군데에서 한 거예요. 징역 갔다고. 아유 그래, 네가 죄 받겠지 뭐. 그러고 전 넘겼는데, 사기꾼은 이 업계 안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존재하고요. 정말 많아요. 이게요, 식물이라는 게 참 사기치기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사기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뒤통수 치기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이 식물, 우리 다육식물에 관련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안 좋은 행동을 하셨던 분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저한테 돈을 안 주고 있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냥 별말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식물이 너무 예쁘고 식물이 좋고, 사실 농산일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진솔하고 솔직한 일로 보이잖아요. 노력한 만큼 땀의 결실이 나오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업계, 그러니까 뭐 부업으로 재테크를 해보고 싶으시든, 아 내가 정말 전업으로 이 농장을 해보고 싶어, 매장을 운영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든, 제발 부탁인데 돈을 투입하기 전에 한 번만 저한테 와서 얘기를 좀 듣고 가세요. 궁금한 거 제가 뭐든 알려드릴 테니까, 제 영업에 관련된 부분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업계 전반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는 몸으로 겪으면서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하면서 배워왔지만, 이걸 뭐 또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부탁이니, 내가 투자하기 전에, 내가 내 자원을 넣기 전에 한 번쯤은 오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뭐 그걸 믿고 안 믿고 선택하고 말고는 본인들이 하실 일이지만, 제가 가능한 건 알려드립니다. 자, 식물, 어쨌든 뭐 식물은 예쁘니까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구감용 뿌리에 되게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이 끝에요, 이 위에서부터 나오는 줄기에서 이 끝에 가면 더 두꺼워져요. 마치 석고기나 난 뿌리 같은 모양이 나와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얘를 심을 거고요. 배합토 넣을 겁니다. 배합토 구매하신 분들이요, 배합토 받으시고 나면 이거 열어둬요, 닫아둬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닫아두고 쓰시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젖어서. 저희가 섞는 이 배합토 안에는 습기가 있어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퍼백에 밀봉해서 보내면 지퍼백 안에 물기가 생기고요, 더 젖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젖어도 괜찮아요. 젖었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 물이 흥건하게 막 줄줄 새는 그런 게 아니면요, 습기 있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보관했다 쓰실 거면 불안하시면 지퍼백만 열어두셔도 괜찮고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아마 이거 하실 때 먼지 날 거예요. 저희 흙도 그래서 제가 하얀 걸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거든요. 하셔도 되고, 바로 쓰실 거면 그냥 닫아두셔도 되고요. 만약에 닫아두시면 안에서 뭐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안에 유기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토나 부엽토가 다 결국 썩을 수 있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식물에 뭐 해를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심어줍니다. 부감용 심으실 때 포인트는요, 요런 식으로요, 위로 구근이 올라오게, 위로 요 트렁크가 올라오게 올려 심어주세요. 그 등껍질 보는 재미가 아주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심기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뿌리만 묻어주시면 끝이에요. 자, 여기다가 오늘 뭐 수다 떠느라고 식물 이거 뭐 워낙 식물 심는 게 간단한 일이라서요, 수다 떠느라고 식물 자체는 심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네요.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되게 귀엽죠? 약간 그루트 같은 그런 이미지. 너무 예쁘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하나 정도는 키워보세요. 하나 정도는 키워보세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에케베리아 종류보다 훨씬 편해요. 훨씬 안 죽고 훨씬 편해요. 한 번은 키워보시는 거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딱 약간 고급지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사실 식물에 관한 얘기들도 좋고 하지만, 제가 사람에 관련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섞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식물이 예뻐서 예쁜 식물을 하는 분들은 마음도 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그러니까 꼭 이 업계에 내가 한번 발을 담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찾아오셔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자, 부감용 심기 오늘 마쳤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요렇게 맨들맨들한 녀석이 요렇게 변한다는 게. 얘도 물 좀 먹여야 되는데 그래야 깨어날 텐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오면요, 마음이 급해서들 막 비도 빨리 맞추고 싶고 물도 빨리 주고 싶고 막 해서 되게들 급해지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우리 차분하게 적절한 시기를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